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현재 포항을 중심으로는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황사가 말썽입니다. 하늘이 쾌청해 보이겠지만 오늘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는데요. 오늘 5시 기준 포항이 138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농도가 계속해서 나쁨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동해바다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해소시켜주겠지만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발병이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는 보도 최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코크스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 즉 직업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달 초 폐섬유증에 대한 첫 산재 인정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이미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데요. 포스코가 그동안 직원들의 직업성 암발병을 알고도 은폐해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에서 35년을 근무한 61살 김모 씨는 2016년 폐암 확진을 받고 이듬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탓일 것이라고 의심은 했지만 거대 기업 포스코를 상대로 한 산재 신청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일만동 밑에된 곳에 있어서는 거의 앞이 좀 부여할 정도로 그 분진이 많이 나는 것도 있고 튀긴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거죠. 지난해 말 포항 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를 통해 포스코의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김 씨는 집단 산재 신청에 동참했고 불과 석 달 만에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발암물질인 코크스가스와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고 노출 수준이 암 발생에 충분한 양과 기간이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코크스 공정 근무자의 폐섬유증을 업무성 질환으로 인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도 이미 알려진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철 산업이 가진 직업성 암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내 최대 규모의 포스코에서 폐암 산재가 최근 20년 동안 2명에 불과했던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제철 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 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로 명확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포스코의 폐쇄적인 기업 문화 및 배타적 노무 관리가 사실상 산재 은폐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작업 환경 기준을 준수했으며 근무 환경 탓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의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포스코는 근무 환경에 의한 게 아니라 흡연, 생활 습관 등 재해자 개인의 문제라며 포스코는 안전한 사업장이라는 비과학적, 비논리적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작업 환경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포스코에서는 현재 폐암 5명과 폐질환 4명, 루게릭병 3명 등 모두 14명의 퇴직 노동자들이 업무성 질환으로 인한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폐암 산재와 관련해 판정 이유와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일한 질병 예방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16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는 정비 작업 중 설비를 세워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설비가 멈추지 않아 위험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권이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숨진 56살 엄모 씨. 하청업체 소속인 엄 씨는 석회가루를 담은 거대한 원통형 설비 로타리 킬른의 하단에서 볼트를 해체하던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 설비는 가동을 멈출 경우 내부에 석회가 고착되기 때문에 정기 검사를 제외하고는 상시로 가동하는 설비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비 작업을 하면서 운전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포스코가 작업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는 한 정비나 점검 시 모든 기계가 정지돼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지켜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노동자도 포스코의 지시나 허락 없이 작업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과 편법으로 만들어진 또 제철소에서 일하다 보면 작동하는 기계를 정지시키지 못한 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관련돼 있는 공정들이 많아서 수리 때마다 작업 관리자에게 일일이 작업 정지를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우면 어쨌든 후공정이라든지 모든 라인이 다 서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 세우고 작업을 하려는 게 포스코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모든 작업자들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작업 중지권은 서류에서나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계속 돌아가는 일단 작업 패턴에 따라 가지고 개인이 혼자 세우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 위에 또 보고 올라가야 되고. 포스코는 최근 한 달 동안 작업 중지권을 통해 30건에서 40건의 작업에 대해 위험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해 지역 누적 확진자는 504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 503번 확진자는 49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504번, 505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50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해묵은 과제였던 제2금장교 사업이 추진된 지 5년 만에 황금대교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 금장리를 잇는 황금대교는 길이 371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410억 원을 들여 2023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황금대교가 완공되면 기존 금장교의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금장지구와 현곡 프로지오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이미 짜인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반발이 시 도의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통합의 장점만 부각하며 여론몰이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7월로 시한을 정한 채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찬성 여론몰이 형태의 공론화를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남은 공론화 기간 동안 공론화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정 의원 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찬성의 기운채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의 중앙집권 체계가 바뀌지 않고는 행정통합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차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헌법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법이 우선 통합의 논의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7개 광역지자체로 양극화된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며 통합은 시도민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회를 시도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시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4차례 실시한 대토론의 참여자는 온라인을 포함해 시도민의 0.01%인 652명에 불과하고
통합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웃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걸음지고 장에 갔다가 닭줬던 게 지붕 쳐다본 꼴이 되어버린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기막힌 정치력에 비추어 볼 때 법률 개정과 재정 특례 적용은 기대 난망입니다. 대구 경북이 하나로 합치게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지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논란만 커지는 가운데 행정 통합 시기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봄꽃들이 저마다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봄꽃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의성구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다음 주 온라인 산수유 축제를 엽니다. 엄지연 기자가 전합니다. 초록빛 마늘밭 너머로 노란 산수유가 물결을 이룹니다. 작은 꽃잎들이 군락을 이뤄 한 폭의 전묘화가 됐습니다. 흐드러진 풍경은 그 자체로 봄입니다. 마스크를 쓴 상춘객들은 어김없이 찾아온 봄의 새삼 감사를 느낍니다. 집에만 있다가 갑갑하고 답답한데 오늘 시간 좀 내가지고 이렇게 야외에 노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고요. 추억 생각도 나고 또 어린애 된 기분도 들고. 산수유꽃은 다음 주 절정에 이를 예정인데 올해도 대면 축제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 축제는 취소됐지만 의성구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의성군 채널을 통해 랜선 꽃길 걷기와 버스킹, 산수유 요리와 먹방 등을 다음 주부터 송출할 예정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인 의성장날은 다음 달까지 전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의 전령인 이제 산수유 꽃이 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오셔서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꽃을 보러 오실 수 있도록.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를 감안해 봄 축제들은 취소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통상 3월 말부터 열린 안동과 경주 벚꽃 축제는 2년 연속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5월 황금 연휴에 맞춰 개최됐던 영양 산나물 축제는 취소됐고 영주 선비문화 축제와 문경 찻사발 축제는 오는 10월로 연기해 개최합니다. 또 5월 말 열리는 소백산 철축제는 온라인 축제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1분기 대상자 중 34,227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 7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은 하루 동안 10건이 더 늘어 지금까지 555건 발생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될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75살 이상과 노인 복지시설 입소 종사자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방접종센터는 안동, 포항 등 5곳에 4월 1일까지 설치되고 영주, 문경, 의성 등 9곳은 15일까지, 나머지는 5월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어제 0시 기준 경북 신규 확진자는 상주에서 자가격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4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농어촌 마을에 LPG 연료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소형 저장 탱크와 배관망 설치 등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흥해읍 인근 지역의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117억 원, 지방비 33억 원 등 168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배관 설치와 가스보일러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다시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 일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 지 이틀 만인데요. 과로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살 김종규 씨는 지난 13일 토요일에도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물건을 싣고 김천 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김 씨 차량은 갓길에 급하게 정차했습니다. 5시간 뒤에도 같은 자리에 계속 차가 서 있자 의아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다가가 살폈습니다. 차 안에는 김 씨가 쓰러져 있었고 옷은 토를 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었죠. 오바이트를 했는 상태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죠. 이렇게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김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뇌출혈, 뇌의 3분의 2가 피로 차 있어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을 때는 이제 자기들이 한차 넘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 2번씩 할 때도 있고 한개 때문에 한 10km 이래를 가야 되거든요. 택배 15년 차인 김 씨는 지난해 6월 로젠 택배로 온 뒤 주 6일 대략 60시간을 일했습니다. 하루 배송 물량은 보통 40-50개였는데 1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김천 대덕면과 지뢰면 2개 면을 혼자 담당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분류 작업도 해야 했습니다. 자동 레일이 아닌 수동 레일이라 직접 짐을 밀어 분류했습니다. 하차 작업 비용도 김 씨가 절반가량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김 씨가 손에 쥐는 월급은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달부터는 지점에서 다 부담을 100% 다 부담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6대4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로젠 택배가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산재보험 들어봤자 필요 없다. 적용제 신청서 작성해라. 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로젠 택배 측은 김 씨의 산재 처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간호사가 판명이 나야 되나? 예, 해야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젠 택배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예고된 과로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경북은 6.3%, 대구는 13.1% 오릅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 19%보다 낮고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는 상승률 10위, 경북은 14위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와 시군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9명과 한시 임기제 공무원 1명 등 모두 1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분야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운영 등이며 근무 시간은 주당 35시간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29일부터 3일간 지원자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합격자를 확정합니다. 코로나19로 봄철 나홀로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북 소방본부가 등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체온 유지를 위한 여보로 챙기기, 등산화, 지팡이 등으로 미끄럼주의, 초콜릿, 과일, 물 등의 간식으로 체력과 탈수 방지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황사가 말썽입니다. 하늘이 쾌청해 보이겠지만 오늘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는데요. 오늘 5시 기준 포항이 138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농도가 계속해서 나쁨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동해바다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해소시켜 주겠지만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